예, 3장 2-4. 예, 마이크의 특성, 주파수 응답 특성. 주파수 응답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마이크마다 다 성향이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격이 틀리다고 하면 편하게 들리나? 한마디로 이제 차를 비교하게 되면 자동차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버스, 뭐 덤프트럭 이런 것처럼 자동차도 어쨌건 네 발 달리는 게 자동차라고 했을 때 어쨌건 사용하는 방법과 용도에 그리고 이제 금액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종류별로 다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도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다양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이따 얘기했지만 그 측정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전 대역이 주파수 대역이 고르게 받는 마이크가 있지만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소리를 다르게 받아요. 그래서 SM58 같은 경우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이 그 녹음을 하더라도 하루에 그 4개 정도씩만 할까 봐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목이 약간 잠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SM58 같은 경우가 가장 그 노멀한 마이크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8kg 정도에서 약간 부스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소리를 냈을 때 가수들을 냈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좀 듣기 좋은 마이크가 됩니다. 57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틀리죠. 그 58과 57 약간 틀리고 또 하나는 베타 57이랑 좀 틀려요. 보시게 되면은 그냥 SM57이랑 베타 57이라고 한때 좀 나온 마이크가 있는데 약간 망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베타 57 한때 약간 신 버전으로 해가 왜냐면 58을 등에 업고 베타 버전이 나온 적이 있는데 베타 87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 잘 쓰고 있는데 베타 57과 58은 저희도 좀 샀거든요. 샀었는데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58이 좀 낫더라고요. 소리 음색이. 왜냐면 베타 버전이 들어간 게 약간 중고음이 약간 좀 세다 보니까 듣기 좀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은 베타 버전은 거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서 똑같은 베타 57로 만들고 그 약간 버전업 돼가지고 베타 57이 만들어졌는데 보시게 되면 주파수를 받는 응답 특성이 틀린 거죠. 한마디로 뭐냐 동일한 소리를 내는데 아까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마이크 바꿨을 때처럼 동일한 소리를 내는데 마이크마다 소리를 받는 게 틀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이거는 약간 사 건데 뭐냐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희 그 음향협회 저희 경인집에서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마이크 종류별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시간적인 게 약간 부족해서 그랬지 저희 자체 세미나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동일한 볼륨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를 쫙 깔아놔요. 뭐 SM58부터 해가지고 PG52까지 깔아놓고 컨덴서 마이크 다 깔아놓은 다음에 볼륨을 동일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이크 소리를 막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이크, 약간 좀 뭐 베이어다믹이나 AKG 마이크, 제나이저 마이크도 다 비교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음색이 다 틀린 거죠. 그 음색이 틀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파수마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감도 틀리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부스트 되는 게 있고 상쇄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다 틀린 거죠. 한마디로 주파수 응답특성은 마이크마다 그 뭐지 제조나 어떤 제조 환경이나 어떤 뭐 제품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소리가 틀리다. 한마디로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어떤 건 반대로 뭐냐면 그 흔히 이제 저희가 SM58을 보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SM57을 악기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것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된다. 아까도 이전 영상에서 이제 소믈리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감도나 주파수 응답 특성이나 뭐 지향성을 알아야 되냐면 그 마이크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그 마이크를 배치를 하거나 픽업을 할 때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오늘도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조명이나 무대 기계 같은 경우는 어쨌건 연주자나 그 무대에 있는 사람이 그 관여할 게 별로 없어요. 조명 같은 경우는 미리 메모리가 됐던 걸 움직이거나 아니면 무대 기계 막 전환 같은 경우도 세팅됐던 장치가 움직이는데 마이크는 일단은 연주자들이랑 상호 약간 좀 뭐랄까 그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연주자들이 이렇게 뭐 그 핀 마이크처럼 완전히 고정시키는 게 아닌 경우에는 움직일 때마다 마이크의 방향이 틀려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 세팅했는데 꼭 연주자가 중간에 들어왔을 때 그 각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틀어지는 거죠. 이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지향성에 이런 것들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가끔 가다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무난하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그 음향을 하다 보면은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 소리 막 이렇게 꺾고 뭐 여기 3dBN 올리고 뭐 고음 몇 dB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 공연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객석의 관객이 있고 없고 온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틀어지게 되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어쨌건 공연할 때랑 리허설할 때랑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소리가 변해요. 그래서 약간은 무난하게 가는 게 좋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수들을 만나봤는데 노래를 진짜 잘하는 가수들은 그러니까 어떤 게 경향이냐면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와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소리를 조정을 해요. 한마디로 소리 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리허설 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잡고 잘 부르고 감정적인 그러니까 감수성이 되게 좀 좋은 가수들은 편안하게 노래를 하면서 그 공간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거기에 맞춰요. 그래서 듣기 너무 좋아요. 옛날에 그 서편제 했던 그 분이 오셔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약간 얌전하신데 아, 그 천상 여자 같은 분이 되게 이미지가 좋은데 노래 부를 때도 가볍게 기본적인 톤만 맞추고 그 울림에 맞춰서 본인이 소리를 너무 내는 거예요. 그동안 똑같은 마이크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분 공연할 때 너무 소리가 잘 들려가지고 이게 좀 프로는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건 주파수 응답 특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마다 보게 되면 이렇게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그 측정용 마이크 이렇게 주파수가 나오는 거는 측정용 마이크라고 해서 무조건 기계처럼 딱 칼로 잘라가지고 잘 나오진 않아요. 물론 마이크 퀄리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측정용 마이크는 이런 그 평탄한 왜냐면은 측정용이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치우치지를 않고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마이크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이 다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수많은 음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수많은 음원보다 주파수 대역이 넓어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크가 그 측정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20kHz까지 그 주파수 대역이 넓은데 다른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중간중간 끊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5 정도에서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악기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 응답 특성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그 악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PG52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음대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PG52가 어떤 마이크냐면은 요건 아니고 요런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용 마이크인데 그 킹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음대 영역을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고음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음대가 오히려 보시게 되면은 얘도 아까 근접 효과처럼 10cm에서는 굉장히 부스트가 되는데 60cm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음대음이 부스트가 되어 있죠.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들려요. 근데 애초에 얘는 킹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음을 부스트합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따라서 이런 PG52 같은 경우는 베이스나 드럼, 킥드럼이나 이런 쪽에 놓으면 오히려 저음대가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57 마이크를 동일하게 놨을 때보다 좀 더 풍성한 저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 마이크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이 틀리고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대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주파수 응답 특성을 염두해서 마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일일이 막 수치를 재가면서 하지는 않고요. 보통 엔지니어들은 본인의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그 정보들이 있어요. 그 58이나 57 여기를 어디에 썼을 때 좀 적절하다라는 그런 그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마이킹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디자인을 할 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가지고 공연하는데 저 악기에는 어떤 마이크를 두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까? 물론 나중에 EQ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소리를 받을 때 부스트된 소리를 받는 게 소리 조정하기 좋거든요. 예. 그래서
주파수 응답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하고 마이킹을 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그 뭐지 그 소리 예를 들어서 뭐 소프라노 소리나 아니면 악기의 약간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